네,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43%,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용도지구라는 이 단어도 조금 좀 낯서시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결국 뭔가 묶여있던 규제를 푼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 전화로 오늘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화로 뵙습니다. 네. 네. 용도지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한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면서 공공목적 증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관리 계획을 설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용도 지역 그러면은 뭐 주거 지역, 상업적, 공업적 이런 거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풀려고 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용도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뭐 시가화 예정 구역, 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런 거거든요. 이거 역시 한 5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완전히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것, 특히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는 그건 이제 우리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주차장 완화 구역이라든지 또는 뭐 고도 지구라든지 이 높이 제한하는 거죠. 미관 지구라든지 경관 지구라든지 이렇게 10가지 지구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이게 56년 만이라면서요? 재정비하는 게. 네. 그러면은 56년 만에 재정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이게 어제 서울시가 이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항공기가 착륙할 때 이 항공기 착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를 제한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대학교라든지 육군사관학교처럼 학교 주변 지역의 특정 용도를 제한합니다. 학교 교육에 해치는 지구로 이렇게 해치는 걸 못하게끔 이렇게 제한해 놨고요. 뿐이 아니라 이제 뭐 서울 경기 접경 지역에 시계 경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시와 경기도 사이에 녹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지역들을 좀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거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적이 없는데 196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생기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56년 만에 이걸 손질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용도지구에서 507군데나 되고요. 예. 그 면적이 198.3km제곱미터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의도에 116배나 됩니다. 여의도가 그렇죠. 가용 토지가 지금 89만 평이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외에도 뭐 우선 공항 주변 지역을 원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용도지구에는 이제 개인 땅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그 용도지구는 거의 개인 땅들이 많죠. 녹지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땅이나 고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땅들은 개인 땅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특히 폐지되면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아까 잠깐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제 해제했던 것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제 해제된 데는 사실은 뭐 접경지역 인근이어서 조금 영향이 덜하다 이런 어제 저희 전문가분 연결했을 때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에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군부대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건 이제 지구가 아니고 구역이거든요. 예. 구역을 해제한 거는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 이것도 1994년도에 17억 1,800만 제곱미터를 하지한 이후에 24년 만인데요. 그 용도 지역이 강원도의 뭐 화천이나 또는 또 경기도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또는 뭐 고양시 양주도 있지만 사실은 서초구도 있습니다. 서초도 있고 강남구 일부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바로 강 건너가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접견 지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해지를 하는데 이번에 해지하는 전체 토지가 대부분 뭐 한 70%는 전방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도심 이제 서울 내에도 있고 서울 주변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린다라는 거 앞서 잠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 이용률이 올라가서 결국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썰렁해진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에 뭐 혹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정부가 주택 시장을 계속적으로 규제해 왔는데요. 유동자금이 약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이 용도 지구를 재정비하면 이제 뭐 시간적 공간적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제 그런 지역이 하나 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짜겠지만은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죠. 규제가 완화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규제되면은 오히려 개발 제한구역처럼 이제 용도가 제한되지만 이렇게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져서 예. 주택 시장에 몰려있던 자금, 유동 자금이 토지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해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는 그린벨트를 좀 대거 풀어서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을 좀 공급하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웬만하면 그린벨트 안 풀고 서울시 내에서 이런저런 공공 유휴지를 좀 확보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용도지구를 대폭 폐지한 거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는 서초구 일대에 18만 제곱미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제 접경 지역이나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데요. 서울시에 18만 제곱미터를 완화시키는 것을 전부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농경지나 임야로 돼 있는 경우에 임야의 경사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21도 이상이거나 또는 인목도가 뭐 25%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개발을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군부대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또는 용도 지역을 폐지한다고 해서 주택을 늘릴 땅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 서울 시민의 허파라고 생각하는 녹지를 훼손할까봐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또는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군부대 군시설 보호구역이나 또는 뭐 용도 지역 지구를 폐지하는 걸로 봐서는 서울시에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보다는 이기 신도시가 수도권 지역에 특히 경기도 지역에 자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서울시 내에 무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을 대거 확보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제하는 땅들이 전부 다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역시 용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지구 구역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냐 상업지냐 공업지역이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려면 서울시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지했다고 무작정 건물 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권대중 교수였습니다.